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마스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벚꽃도 피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피고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난세의 구원자 불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아쉽긴 합니다만 어제의 서러움을 떨쳐내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분명 많으실 텐데요. 그 종목들 다 저희에게 들고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가격 전략들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전략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 샵 908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열고 바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잊지 말고 적어 주셔야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 접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저희 커피와 치킨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다 챙겨 가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여러분 치킨 쿠폰, 커피 쿠폰 다 드리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회사에서 전화가 갈 거거든요. 전화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불새님과 함께 하신다면 파격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불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새님. 반갑습니다. 네. 불새 마스터님이죠.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물론 장 초반보다는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나. 물론 지수가 어제 정말 많이 빠졌고 오늘 일부 반등은 나왔지만 사실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의 수준이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숨은 돌렸습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갈 길은 지금 아직도 멀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실적주나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 너무나 좀 갈 길이 멀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어제부터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주도주, 지금 주도주 누가 뭐래도 정치테마주죠. 근데 이 정치테마주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작정 사기보다는 좀 조정 구간이나 좀 좋은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고 봐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새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이 날 겁니다. 어제 우리 첫 방이었잖아요. 네. 이 시간에 이 방송은 처음이었죠. 그죠. 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점상에서는 이미 경남 스틸 주셔서 네. 수익 많이 주셨잖아요. 네. 60% 이상의 수익을 주셨고 어제 받았었던 두 종목도 자랑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유라테크도 받았었고 네. 그리고 어제 코나아이 둘 다 하루 만에 수익이 엄청나네요. 15%,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짜리 홀딩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아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좀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셔도 되죠. 어차피 양봉이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목표가 2만 원 드렸는데 네. 19,930원 찍고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인물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고 있다. 인물주들은 이제 거의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여론조사 이런 게 나오면 인물주들은 급등락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급등보다는 하락이 더 심하겠죠. 왜냐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누가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계속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물주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정책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개헌주잖아요. 개헌은 지금 여당 야당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견해 차이만 있을 뿐 개헌을 하자라는 큰 틀 안에서는 두 당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유라테크 오늘 익절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익절 못하셨더라도 충분히 오늘 고점 근처 그 이상 가격이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 유라테크 종목이 지금 없다라면은 오늘도 당연히 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보고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AS 한 번 더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오늘도 우리 불새 마스터님께서 정책 테마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이미 나는 좀 늦었나 싶으셨을 텐데 아닙니다. 오늘 장 막판에 우리 불사님께서 종목 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다시 한번 어떻게 접수하는지 안내 드릴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908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잊지 말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100% 쿠폰
드리니까요. 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화 갈 텐데요. 전화는 받으셔야 저희가 쿠폰이 증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 저희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접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연락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다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문자로 들어왔는데요. 매수가가요, 2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15%시라고 하시는데 지금 손실이시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최근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한 24% 급등했다가 3% 상승으로 그치기도 했었고 뭐 한 차례씩 올라오는데 오징어 게임 네, 쓰리 맞습니다. 수혜주잖아요. 네, 그럼 오징어 게임 기다리면 관련주로 될까요? 좀 시장에서 움직였었고 그 배우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기도 하죠. 네. 물론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 당시에 시장의 수급이 움직일 때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익절을 못 하셔서 지금까지 들고 오신 건데 이렇게 그 테마성 종목들 특히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뜨면은 뭐 고점이 얼마든 그런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선 파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다시 사서 물려도 그 이전에 익절을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편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갭상승했을 때가 사실 좀 정리를 하실 기회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망가지거나 뭐 안 좋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뭐 지금 표면상 나와 있는 모멘텀을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 3가 곧 다시 열리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또 분명히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말 뜨겁게 몰려서 순식간에 뭐 정고점 3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지난주 금요일에 갭 상승했을 때 정도 가격, 그 근처 가격 정도까지만 오른 다음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너무 조금 미련은 갖지 마시고 그 오징어 게임 3 그 모멘텀이 나올 때쯤에 분명히 지금 주가보다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본전 근처나 혹은 약익절, 약손절 구간에 18,000원에서 2만 원, 22,000원 정도 사이 구간에서 전량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서 좀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탈출하는 쪽으로 네. 리스크를 줄여내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근데 텐데 지금 말고 이제 오징어 게임 3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나왔을 상승이 때. 나올 때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시일 이전에 좀 정리를 네,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큰 욕심 내지 말고 일단은 챙겨서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스터님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아가방 컴퍼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매수가가 좀 아쉬워요. 매수가가 지금 얼마일까요? 아가방 컴퍼니 8,220원에 비중은 3%. 어쩌면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바로 물린 자리긴 해요. 근데 네. 원체 모멘텀이 뚜렷하다 보니 정책 테마이다 보니 그냥 들고 가면 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들고 가셔도 되고 그 추가 매수도 물론 가능한데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이미 저점에서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됐죠. 그러고 나서 이 그 저출산 수급이 지금 꿈비나 그런 종목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긴 할 건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은 아니고요. 최소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5일선 근처 가격으로 치면은 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5일선 매매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네. 지금 전고점 8,700원인데 9,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물린 상태로 기다려서 그 수익을 내셔도 되지만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더 끌고 가자 전략 나왔는데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비중 확대 괜찮다고 말씀 주셨는데 마스터님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책 테마주여서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음에도 굉장히 뭔가 지지를 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야 되고요. 주도 섹터에 물려야 좀 탄력도 있고 빨리 탈출도 할 수 있고요.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장중에 이런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그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지 마시고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수익률 극대화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다음 종목은 어떠한 답변이 나올까요? 삼성전자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수가가요 77,000원 그리고 비중은 25%. 정말 많은 분들이 77,000원 선에 있을 거거든요. 네, 7만 원, 8만 원 사이에 많이 있죠. 걱정돼요. 사실 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너무 좋았었고요. 1분기 네. 잠정 실적. 그런데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업황이나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삼성전자는 그냥 반도체 주식이긴 하지만 단순히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오르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오르고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뭐 인공지능 반도체 좋고 뭐 삼성전자 다 좋고 이런 그냥 좀 두루뭉실한 생각에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타로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건 그냥 끝까지 쭉 들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사실 추가 매수도 그렇게 옳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중도 지금 충분하시고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제 작년부터 들고 계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아마 배당도 받으실 거잖아요. 뭐 배당이 엄청 크진 않겠지만 배당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연말이나 혹은 내후년 정도까지는 그냥 꾸준히 쭉 들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뭐 손절할 종목도 아니고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올 종목도 아니고 그냥 쭉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홀딩 사인 받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좀 넉넉하게 품고 가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종목 연락 주고 계시죠? 문자로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커피와 치킨 쿠폰 다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샵 9083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이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정보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 챙겨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드릴 거고요. 전화 드리면 다 이야기해 보시고 그 쿠폰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상담 들어가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받아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94,500원에 10%. 비중 조절은 잘하셨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사실 최근에 뭐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컨텐츠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매수가가 문제겠죠. 네, 그렇죠. 근데 비중이 적어서 다행이고요. 같은 말씀 드리는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특정 종목에 크게 물려 있으면은 정말 멘탈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뭐 나쁜 종목도 아니고 최근에는 뭐 한한령 해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 이후부터는 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 평단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아마 올해 안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경주 아펙 때 시진핑이 방한한다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 구간 왔을 때 손실률이 줄어들었으면 그 시장 상황이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떨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다른 주도 섹터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홀딩하고 6만 원에서 7만 원 구간, 요 매물대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예, 그때 정리를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마스터님 네. 올라가는 그 추세를 잡았다 한다면 네. 비중 10%인 만큼 추가 매수도 해보면 안 되나요? 그 10% 더 들어갈 돈으로 다른 지금 거 정치 할까요? 테마주를 하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테마주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경남스틸, 유라테크, 코나아이 같은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불새님과 함께 하시면 될 텐데 우리 불새님이 딜사이트 경제TV 가족 되신 지 얼마 안 돼서요. 저희가 이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계좌 2배 불리기 이벤트 하고 있고요. 우리 불새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불새님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들어가 볼 텐데요. 티플렉스 받아봤습니다. 자, 티플렉스는 히토류 관련주죠. 네, 매수가가요 3,275원이고요. 네. 비중이 5%. 네. 비중을 지금 자리에서 확대해도 될까요?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또 같은 말씀 드리는데 이 특정 종목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그냥 꽂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은 맨날 바뀌고 네. 그 시장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히토류 관련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관세 전쟁 뭐 다 뜨겁지만 미국 중국이 티격태격 할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가 그동안 움직여 왔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래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주가에 있는 자리보다는 좀 더 높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왜냐? 돈들이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자 주신 분께서도 이 종목 물론 지금 가격도 괜찮게 잡으셨고 추가 상승의 여력도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예, 그 기회비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 종목은 그 들어가 있는 비중만큼만 목표가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노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뜨거운 종목들로 그 기회비용을 태우셔서 더 크게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예, 저는 좋아 보이네요. 결론은 홀딩하시고 예, 목표가는 3,800원에서 4,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 비중 확대는 좀 자제해보자. 이렇게 저희 답변 드릴게요. 자,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 현대차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매수가가요 23만 원, 비중은 5%. 지금은 현대차 관세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리 23만 원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17만 원인데 갈 네. 길은 멀어 보이긴 하나 추세만 잡으면 잘 가잖아요. 네. 현대차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그 관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뭐 회사가 이상이 있거나 뭐 모멘텀이 없거나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증시가 안 좋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차트 보시면은 요 밑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가 이때가 언제였어요? 그 정의선 회장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 가서 31조 네. 투자한다라는 얘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그 기대감이 소멸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실제로 투자가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뭐 그 관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지 그건 쭉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늘어날지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1차적인 모멘텀은 소멸했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설상가상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차트가 이렇게 그려진 건데요. 솔직히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누가 사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들고 가실 자신이 있다면 뭐 나는 좀 단타나 이런 중소형주 잘 안 하고 대형주 하고 싶어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는 정말 땡큐인 가격이 맞죠. 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비중 5% 정도 추가하셔서 평균 단가를 20 지금 3만 원인데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아마 20만 원 초반대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가격까지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좀 기다리셔서 아마 2, 3분기 실적 정도 나올 때쯤에는 적어도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정도 가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그때 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현대차 지금 자리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뭐 중소형주 안 하시고 막 급하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대형주 지금 자리에서 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빨리 수익 내시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정치 테마주로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바로 하루 만에 변동성 10% 20%씩 나오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빨리
수익 내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나는 못하겠다, 대형주가 좋다 하시면은 현대차 지금 자리 너무 좋죠. 네, 그럼 그렇게 불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의 시각으로는 네, 현대차 들어가시겠어요? 만약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네. 지금은 좀 시원시원하게 네. 올라가는 종목으로. 이 종목이 안 좋다가 아니라 이건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 수익을 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예, 저라면 대형주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런 중소형주, 정치 테마주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시장 안에서 좀 시원하게 뻥 뚫리는 수익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 불새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상담 접수된 거 봐볼게요. 스맥인데요. 스맥 매수가가요 3,600원에 비중은 10%. 요 종목을 로봇주라고 해서 네. 사셨대요. 근데 로봇주 맞나요? 저도 궁금하고 네. 스맥이 최근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10% 이상의 급락이었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물타기도 어렵고 네. 그냥 들고 가자니 막막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지금 빠진 거면은 네. 유증을 받으시던지 유증을 안 받을 거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로봇주라고 추천받아서 샀는데 왜 이러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봇주 맞고요. 왜 안 움직이냐면은 그 주도 섹터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최근에 로봇주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봇주 초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시작을 하고 그 뒤부터 다른 로봇 종목들이 그 줄지어서 좀 대장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셨을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이 대장주다, 대장주에 끼가 있다라는 종목들을 하셔야지 그냥 로봇주가 그 시장에 거의 한 50개가 넘을 텐데 그냥 로봇주다 이거 좋대 하고 사면 그러면 안 돼요. 그 테마 안에서도 무조건 대장주나 준대장주 정도로 사셔야 그 주가 소외감을 안 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빠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비교적 좀 지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섹터에 상관없이 좀 이런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사실 때 종목을 보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보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가 뭐다를 기억을 하셔서 네.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스맥은 그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2,300원 설정해드리고 그 목표가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또 이게 유상증자 그 성공을 하려면 그 회사에서 주가를 띄워야 유증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그 입금 전에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그 급등이 순간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주도 대장주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맥 지금 굉장히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유상증자 전에 한 차례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때는 챙겨서 나와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셨고 그 돈으로 그 시드로 우리 정치 테마주 바라보자라고도 조언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은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12,000원에 7%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신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네. 센터 프로젝트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소식 속에도 최근에 한 차례 출렁이었었고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갈 그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 않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해묵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뭐 잠깐 움직였다가도 꼴랑 그 주가가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밖에 안 오른 다음에 다시 빠지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12,000원이면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그냥 빨리 탈출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선 당연히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제 손절가는 9,5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손절가 9,500원 그리고 매도가는 12,000원에서 약수익 구간 1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빨리 그 손절이든 본절이든 익절이든 이 종목을 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지 않나. 예, 왜냐하면 굉장히 지루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다소 좀 보수적인 답변을 주셨고 약수익권에서 만족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도 조언을 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불새님께
종목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83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 모두에게 다 커피와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실리콘2 들어왔네요. 네. 실리콘2 37,000원이시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25%.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높으세요. 근데 네. 최근에 화장품이 움직이고는 있으나 네. 실리콘2는 반응이 왜 없죠? 이미 앞에서 해먹었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이 종목은 한 차례. 그냥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가격, 그 10,000원 초반대 가격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으로는 거의 몇 달, 한 2달, 3달 지나고 나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이 앞에가 매집이고 이 앞에서 뛰어서 팔았다. 이때 이 구간에서 대주주가 되게 핫한 종목이었잖아요. 작년에 실리콘2. 그때 대주주가 요 거의 최고점에서 그 매도를 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저 거의 다 매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조금 지지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한들 정고점을 또 돌파하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에는 여러 가지 호재 악재가 있지만 네. 사실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지극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대주주가 회사가 좋은데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고 사모펀드에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주가 올라서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미련을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그냥 좀 손절가 타이트하게 설정하셔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그 반응 없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버리신 다음에 지금 비중이 크셔가지고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할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37,000원에 물려있던 구간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탈출하실 수 있는 탈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중을 줄이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의 미련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가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요라는 그런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시장이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가이드가 필요하신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을 여지가 더 많거든요. 지금 한학령 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 종목 거의 그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도 네. 지금 반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앞에서 대주주가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좀 미련이 남는다 싶으시면은 손절가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설정하신 다음에 그 기회를 주면은 정말 미련 없이 좀 분할로 네.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리콘2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님 그러면 네. 실리콘2 말고 다른 화장품은 괜찮게 보세요? 종목마다 다르죠. 종목마다 그거는, 다르다. 대장주여야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앞에 잘 실려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네. 올라가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배웠네요. 네. 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 네. 주셨는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들어왔고요. 우리 시청자님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매수가가요 좀 높아요. 18,166원에 비중은 7%. 네.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2022년 네. 가격이에요. 한 3년 정도는 가격 자체가 오질 않았거든요. 네. 지금이 7,600원 선이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문자를 주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답답하니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 듣고 싶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빠지는 거에는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건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 사실 OLED 업황이 계속 뭐 좋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뜨거웠던 적은 없거든요. 잠깐 가다 말고. 그래서 이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도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정리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만약에 쭉 들고 가실 거면 쭉 들고 가시고요. 근데 지금 매수가 18,000원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최소한은 1년에서 2년 이상은 걸리실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올라오면 정리를 해라.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지금보다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버티셔서 나는 그냥 계속 들고 갈 수 있다 하시면은 그냥 조금 더 들고 가셔서 한 2년 이상 들고 가셔서 15,000원에서 18,000원 구간 사이에 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10,000원에서 12,000원, 그리고 한 5년 정도 챙겨가야 18,000원 원금 3년요. 부근까지는 5년까지는 3년?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사실 주식 시장이 다 내일 어떻게 주가가 될지도 모르는 게 시장인데 변수는 맞아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기회 비용을 그 문자 주신 분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는 정말 끝까지 들고 갈 자신이 있어라면은 뭐 본전까지 기다리셔도 되겠죠. 뭐 망할 회사는 누가 봐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도 제 기회 비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구간 와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시장에 맞는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JYP 엔터를 받았는데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다면 놀라셨을 법해요. 오늘 또 한 번의 급락이 연출됐었고 결국에 신저가, 장중에 10%가량의 하락 보여줬다가 현재는 양봉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자, 매수가부터 볼게요. 매수가는 네. 78,000원. 비중은 15%. 네. 다른 엔터에 비해서 너무 안 간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너무 안 갔다기보다는 사실 JYP 엔터가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지금 쭉 지루한 조정을 받다가 작년 연말부터 조금 반응이 나오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급락이 나온 자리에서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양봉을 띄워주면서 거의 이 10% 넘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저점 그 깨파락이 나왔다가 거의 10% 넘게 상승을 해서 요 바닥권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한한령 해자다 하면은 엔터주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주에서도 그래도 대장주격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주가 78,000원 뭐 조금 높긴 한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으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 적당하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 올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그 가을에 있을 경주 아펙에서 그 시진핑이 방한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만약에 방한을 할 거라고 하면 이미 그 전부터 그 한한령 해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엔터주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만 보시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혹은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9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만 지켜보고 그때 이제 주가 본 다음에 본전이든 아니면 수익권이든 시기에 맞춰서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다면 JYP 지금 살까라는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디로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짧게 빨리 수익을 내시는 게 네. 속이 편해요. 결국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새님과 정책 테마주를 네.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정치 테마주를 강조를 하는 게 지금 뭐 제가 정치 테마주만 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맞는 종목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정치 테마주를 다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하는 거고요. 또 엔터주 시장이 오면은 엔터 종목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뭐 조선주 시장도 분명히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것도 하면 되고 뭐 반도체 시장 오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큰 수익 노려보자. 우리 불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 샵 9083으로 문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치킨 할인 쿠폰 나가는데요. 우리 연락이 갈 텐데 전화 받으셔야 저희가 쿠폰이 증정된다는 점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불새님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파격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 하나 더 가볼게요. 요 종목 매수가가 한국 맥널티 4,100원에 들어왔고요. 비중은 5%.
음식료 쪽이네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내수 음식료 쪽 괜찮았었는데 한국 맥널티는 왜 안 갔을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테마성으로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뭐 커피 관련주로도 움직이기도 했고, 근데 참 아쉽게도 이 종목도 좀 대장주격으로 시장에서 크게 인식이 되면서 좀 시원하게 움직였던 적은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한가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을 시작한 게 아니라 바닥을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매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어떤 이슈들은 좀 엮여가지고 4,5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뭐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네. 예, 4,500원에서 5,000원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오면은 좀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중 좀 태워서 가도 아니요, 돼요? 예, 하지 그냥 말까요? 비중 태우지 말고 예, 있는 그대로.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 주면 저는 비중을 태우라고 해요. 주도 주면. 네, 지금 주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회 비용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냥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4,500원, 5,000원 대신 비중 확대 금지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SKC 들어왔는데 17만 3,300원에 25%. 이 종목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지난 1월이 18만 원이었었고 지금 자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냥 버틸까요? 네,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죠. 뭐 손절할 종목도 아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움직였었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사실 다 있는 종목인데 동박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좀 좋게 얘기하면 재료도 많고 튼튼한 회사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애매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뭐 크게 기대를 해서 이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 그런 걸 기대할 종목은 아니고 지금 아마 여기 작년 6월이나 올해 1월쯤에 작년 6월이겠군요. 예, 작년 6월쯤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그때 익절을 못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 너무 크시니까 네. 예, 추가 매수는 당연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전까지 기다리시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1년 안에는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것 같은데 그거를 기다리시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시장이 회복되면은 12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자리 왔을 때 예, 그냥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예, 좀 연말까지 보셔가지고 예, 본전 근처에 정리를 하셔라. 그러니까 일부는 예, 12만 원, 13만 원 정리, 나머지는 본전 정리 예, 그런 네.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12만 원, 13만 원 일부 축소하고 연말까지 홀딩해서 본전 부근에서 챙겨 나오자. 큰 수익보다는 본전 찾기 이렇게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미 반도체 받아봤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도 우리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네.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매수가가요 꽤 높아요. 10만 5천 원이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반도체가 뭐 그냥 꼬꾸라졌었다 보니 네. 특히나 한미 반도체 원체 뭐 부진하잖아요. 신저가 부근이고요. 네.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뜨거웠던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일 때 정말 TV 틀면 다 반도체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다 얘기가 나올 때쯤에는 사실 고점이거나 이건 고점 부근인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주가가 3배, 4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정말 짧게 보셔야 되거나 예 그런 좀 타이트하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들고 있다가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맞는 경우가 있고 딱 이 종목이 그런 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뭐 손절해서도 안 되고 손절할 자리도 아니고요. 다만 그 매수가까지 막연히 기다리시기에는 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이 보통 분명히 다시 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이클이 보통 1년에서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면 뭐 기다리셔서 본전까지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매수 평균 단가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거 물리신 분들 막 15만 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8만 원 정도 구간 왔을 때 예, 정리를 하시고 예, 다 정리하셔도 되고 예, 그 절반 정리
정리하셔서 그 시장에 맞는 역시나 주도 대장주로 좀 빨리 수익을 내시는 전략으로 가면은 또 다른 종목 익절하면은 이 종목 손절한 게 안 아까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포트 정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8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1차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못 갔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수목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연락 주셔도 저희가 매수가 비중 자료들 다 모아놓고 있을 테니까요. 다 연락 주세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주시면 저희 쿠폰 나가고요. 그리고 전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가보도록 할게요. AS. 자, 첫 번째 AS는 유라테크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한번 주셨는데 네. 1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급등 나왔었고. 네.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제가 어제 추천했습니다. 어제. 어제 추천했고 이게 갭 상승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시초가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었고 제가 어제 3시 전에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종가 진입도 누구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10% 넘는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도 테마를 하시면은 3%든 5%든 10%든 금방금방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팔아버린 다음에 나중에 또 좋은 자리 주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이 이 종목이 누가 좋대, 이 종목이 실적이 좋대, 이 종목이 무슨 섹터인데 지금 이게 좋아, 이게 아니에요. 주목하셔야 될 건 무조건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섹터에서도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주예요, 정책주. 이제는 그 인물 테마주에서 정책 테마주로 넘어가고 있는 이따 ASL 코나이도 보시면은 차트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종목에서 대장주를 잘 선별하시는 게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개연주에서 유라테크가 아니라 계룡건설이 지금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그래서 왜 상한가를 갔냐? 유라테크가 이제 투자 주의가 떴기 때문에 계룡건설로 수급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개연주를 봤다면 계룡건설을 매매했으면 또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유라테크도 정리를 대부분 하셨으리라 보고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제가 쭉 AS 이어드리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봐주세요. 네. 마스터님. 차트 보시면 이건 전형적인 상승 차트예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래량 생기면서 매집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실르면서 이게 지금 막 3배, 4배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개헌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60일, 이제 대선 60일 남았죠. 60일 동안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다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헌, 헌법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양당 다 지금 찬성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이 될 거고요. 그 개헌이라는 큰 섹터 안에서 대장주가 어제 오늘은 유라테크, 장초반까지 유라테크였다가 오늘 또 계룡건설로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시장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가이드해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만약에 익절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조금 더 들고 가셔서 2만 원까지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라테크 2만 원 목표가까지 홀딩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AS. 앞서 코나 아이도 우리 하루 만에 수익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종목 오늘 신고가 갖고 8% 이상의 수익을 하루 만에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힘든 시장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주식에서 그 3%, 5%, 10% 수익 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3%도 어렵던데요. 네, 그러니까 매매 다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주도 테마라면 너무나 쉽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물리더라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신속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좀 요 앞에서 매집이 들어왔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사실 천장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보다는 더 갈 것 같아요.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되냐?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몰빵, 완전히 사라 이게 아니라요. 네. 항상 그 높은 자리에서 살 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분할 매수 얼마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내가 매수할 거다 하면 한 번에 사지 마시고 1,000만 원 먼저 산 다음에 기다렸다가 5% 정도 빠지면 500만 원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다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익절하고 또 다시 매수 타점 노리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재미도 있고 그 주도주의 소외도 안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 테마주가 흐름이 끊기고 또 다른 섹터로 주도주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그 매매를 할 자금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 여전하지만 네. 예, 오늘 익절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익절 안 하셨으면 5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라. 이 종목도 제가 꾸준히 추적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요. 벌써 몇 종목이나 탄생이 됐습니다. 경남스틸 그리고 코나아이, 유라테크까지 세 종목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종목을 받아 가셔야 되겠죠. 오늘도 정책 테마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앞에서 시장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오른 종목들도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이트하게 가셔야 되고요.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타점 좋고 재료도 풍부한 그런 정책 테마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딱 그에 맞는 종목이 오늘은 대성창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성창투는 일전에 뭐 여러 테마주, 창투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한 회사가 그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창투사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탄력도 좋은 회사고요. 사실 이 종목이 오늘도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또 지지 잘해주고 있죠.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준석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고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의 대표가 하버드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도 하버드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이준석 이제 대표도 그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사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는 인물로 엮여서 지금 그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걸로만 보기에는 조금 불안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투사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는 일자리는 누가 뭐래도 여야당 할 거 없이 대선 후보들의 밥 먹듯이 얘기하는 게 사실 일자리잖아요. 정책주에서. 그래서 이제 대선 토론 시작하고 그러면 일자리 얘기 분명히 또 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아요. 물론 올해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창투사 중에서는 비교적 실적도 탄탄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2,4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굉장히 좋고요. 그 종가까지 이 가격 근처에서 그리고 내일 시초가도 이 가격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유라테크나 코나이, 경남스틸 이런 종목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꾸준히 AS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 받았는데 목표가 3,000원은 어디일까요? 그 네. 가격대가 매물대 부근이에요? 네,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지금 네. 차트 화면 좀 켜주시면은 1차 그 목표가는 정고점 근처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 정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리고 여기서 쉽게 말해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이나 본전, 내가 물렸다가 본전 올라오면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 욕구가 있죠. 그런 매물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바닥권에서 매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돌파할 거고요. 뭐 타이밍 맞으면은 또 오버슈팅, 경남스틸처럼 되게 짜릿한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원으로? 네, 손절가 1,700원인데 손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대성창투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3,000원으로 1차 목표가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상담 못 받으셔서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 저희 문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샵 9083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잊지 말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커피와 치킨 쿠폰 드릴 테니까요. 전화 오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불세 마스터님의 파격 할인 그 혜택 이벤트까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불세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제 사이드카가 활동이 됐던 폭락장이었는데요. 그 폭락장 안에서 ABA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으로 굉장히 시장의 주목도를 끌었습니다. 바로 이 기술 이전 계약 4.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같은 관심이 들어왔던 건데요. 그 상승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리가켄바이오가 5%에서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가켄바이오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글로벌 ADC 바이오텍으로 레벨업이라는 리포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C 향체 약물 접합제죠.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 콘주오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최근에 ADC 강자로 상당히 잘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저번 달 3월에 리가켄바이오는 영국 익수다 테라퓨틱스의 경영 참여 목적으로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었습니다. 이번 투자 완료 시 익수다의 지분 26.6%를 확보하게 되고요. 기존 투자자들과 계약을 통해서 최대 73.9%까지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익수다의 ADC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 가속화를 추진해서 글로벌 사업화 시점을 앞당길 예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콘주얼 기술 기반한 파트너링 강화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2015년 중국 포슨제약과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유럽 소티오와 1.2조 원, 2022년 암젠과 1.6조 원 규모의 ADC 플랫폼 계약, 그리고 2023년 12월에 글로벌 바이오텍 얀센과 2.2조 원의 계약을 맺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도 일본 오노제약과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또 맺어왔었죠. 지금 들었다시피 지속적인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기술력 꾸준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ADC 분야 내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 축적을 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고요. 2025년 매출액은 1,562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기술 이전 매출액 1,350억 원, 상품 매출액 212억 원으로 모두 다 전년 대비 상승해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2년 전에 2023년 12월 얀센에 기술 이전된 LCB84 관련된 계약금, 2024년 10월 오노약품의 기술 이전된 LCB97 관련된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 유입으로 전년 대비 올해는 기술 이전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자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 시험 확대로 인해서 연구 개발비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얀센의 LCB84 단독 개발 옵션 행사, 그리고 중국 포순제약과의 유방암 중국 신약 허가 신청,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술 이전 파트너 사회 타겟 지정 등 지금 추가적으로 마일스톤이 유입될 기대감들 올해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가켄바이오의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리가켄바이오의 주가 차트 이러합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 1주년 52주의 주가 차트인데 좀 올랐다가 14만 원까지 지금 좀 내려왔던 구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5%에서 6%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이 기대감들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좀 매출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호재들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조금 더 관심이 좀 갈 것 같습니다. ABA 바이오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들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고요. ABA 바이오, GSK와 뇌 투과 플랫폼 4조 원 규모를 맺었다. 알고 계셨죠? 이 리포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SK와 기술 이전 계약은요, 사노피의 라이센스 아웃한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1상의 성공의 근거이자 그랩바디 B 플랫폼이 빅파마에 검증이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같은 피어그룹 경쟁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드날리라는 경쟁사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임상 중단에도 지금 시총 2.5조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 ABA 바이오는 현재 비교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GSK와 뇌투자 플랫폼 그랩바디피에 4.1조 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단기 마일스톤 합산해서 약 1,480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일 기업 설명회가 또 열립니다. GSK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라토지네맙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물질에 뇌투자 플랫폼 그랩바디피를 적용을 해서 신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인지 이 기업 설명회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타우를 타깃하는 신규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새로운 빅파마들과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ABA 바이오 그랩바디 B와 관련해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 총 계약 규모가 5.4조 원이라고 하네요. 계속 언급하는 드날리의 5.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신규 기술 이전 계약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BA 바이오도 주가 차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같은 폭락장에 상한가까지 갔던 ABA 바이오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막판에 정말 많이 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1월 초에 올 초에 29,400원에서 지금 2배 정도 뛰고 있네요. 오늘도 10%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ABA 바이오입니다. 이 ABA 바이오가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내일 기업 설명에 초점을 맞추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A 바이오 리포트 읽어봤고요. 이어서 머니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시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마감 전략 챙겨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오늘 장은 다행이죠. 어제는 뭐 급락이었었다가 오늘은 반등이 나오나 그래도 뭐 장 초반 대비해선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초를 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좀 빠졌다 보니까 반짝 반등은 좀 보여줄 수 있어도 이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가라고 좀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갭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양지수 모두 다 상승분을 일부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어지러운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미 선물을 잠깐 한번 보더라도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장도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 선제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국내 증시도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일 미증시가 그나마 좀 올라와서 마감을 했었던 것은 네. 이제 장중에 좀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아니다라고 좀 부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의 마찰 그래서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에 이제 2018년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발발시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2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서 그게 불확실성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었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 시기가 얼마 정도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그냥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이 5,800억대를 또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75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또다시 한 7천억대의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들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섣불리 많이 빠졌을 경우에 뭐 잠깐 하루 정도의 반짝 상승은 보여줄 수가 있지만 이게 완전하게 턴어라운드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환율을 보더라도 1,43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1,47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 역시나 좀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전 저점을 깨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깨고, 그러니까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2,300선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지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50 지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 지수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이미 한 번의 저점을 좀 깨고 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출발했지만 또다시 음봉으로 좀 밀리고 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부담스러운 자리다. 게다가 수급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보통 이전에 이런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더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급락을 보여주는 시기 때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항상 단기적인 반등은 좀 보여줬어요.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2차 충격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반대 매매가 확 쏟아지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그럼으로써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잠깐 수급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럼 한 차례 충격이 네. 더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결국에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요. 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은 지금 이미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간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뭐 주식시장을 오래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그냥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외국인 매수세가 막 들어오는 구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를 좀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시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이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계속해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대부분 지금 개인이 받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선물도 역시나 뭐 기관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하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물량은 지금 개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한 번에 이 반대 매매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네.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제 그냥 기우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베스트죠.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은 더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혹은 더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칫 매매를 해서 물렸다가는 오히려 V자 반등이든 혹은 뭐 추후에 반등이 나오든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네. 항상 하는 말이죠. 그렇게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올라갔었던 거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고 이제 새롭게 반등이 나올 때는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종목은 완전히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 좀 유의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이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이 대선, 이 정치 테마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은 더 쏠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강호진 마스터님의 종목 AS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T플렉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종목인데 네. 하루 만에 5%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T플렉스는 뭐 끌고 갈 수 있는 자리죠. 히토리 관련주니까 이제 막 뭐 보복의 카드다 뭐다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티플렉스를 드린 이유도 역시나 네. 지금은 이제 테마주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히토류,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전 18년도를 기억을 한다면은 부과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대강에 대한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로도 수급이 갈 수 있다. 왜냐면은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정규 이 대선을 할 때보다 네. 그러면은 보통 2, 3년의 시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정보다는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히토류주로도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뭐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돈다면은 지금 티플렉스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올랐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수개월 동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 상단 구간, 3,300원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일단 3,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3,400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터치를 못했어요. 한 20원 남겨놨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 한 100원 정도. 네, 오늘은 100원 정도 100원. 못 미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셔라.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플렉스 지금 자리 홀딩 사인 받았고요. 어제 T플렉스 받으면서 같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로투세븐이 있네요. 네, 이 종목으로도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저출산 관련 그 정책 테마 주잖아요. 네, 맞죠? 제로투세븐.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홀딩이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오늘 그래도 시원하게 좀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두 자리대 나왔으면은 일부 수익을 챙기자? 챙겨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은 지금 이전 고점 구간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직 후보 등록도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5월 10일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오늘 뭐 대선 출마한다 막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전까지는 명확한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이전부터 항상 주기적으로 나왔었던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 엔젤 관련돼서 저출산 관련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들을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매집하거나 뭔가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움직임 혹은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주에 네.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에 나와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55%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30%대 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낮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이전 고점을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단 6,300원 구간이 지지로 좀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7,5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단으로는 6,3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계속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이 6,300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했다가 이미 네.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뒀다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고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부분들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루 만에 10%의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목표가 7,300원 홀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선진뷰티사이언스. 이 종목도 수익 많이 주셨어요. 8% 넘게 수익 중인데 지금 자리는 뭐 화장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 종목 여전히 홀딩일지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왜 아쉬워요? 사실 이 시장 영향으로 좀 좀 조정이 빠져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실 어느 섹터든 네.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시장이 무너지면 사실 끝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은 딱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딱 21선 걸쳐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주요 추세를 볼 때 이 21선을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익권에 왔다가 다시 빠지면서 21선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꼭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네.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개별 종목에 뭐 악재가 없더라도 정리를 한 뒤에 시장 안정화를 체크하고 그때 다시 진입하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진뷰티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바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시장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데 바닥 구간에 있는 것들. 왜냐면은 이게 자금은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시총은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금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바닥권에 있는 비교적 내가 쉽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네. 지금 이 관세 여파로 사실 기업들의 실적의 충격이 얼마나 나타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완화가 되더라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그 실적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 중에 이제 화장품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 말씀 주시면서 화장품 공략주로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좀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봐주셨어요. 21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보시면서 만약에 이탈이 됐을 때는 잠깐은 좀 잘라내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도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 그때 삐아 받았어서요. 같은 날 받았네요. 삐아는 9%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트럼프 관세 영향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더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흔들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둘 다 만족스러운 수익은 아니었거든요. 둘 다 네. 한 10% 내외 정도로 좀 나왔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좀 바닥 구간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딱 지지를 받아야 될 또 라운드 피겨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0,000원까지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영향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현금화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삐아도 그렇고 물론 애초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렸지만 지금 조정 구간에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즉 그러면은 시장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이 가볍게 밀린다라는 얘기는 시장 안정화가 되면은 그만큼 가볍게 이 구간을 채우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어느 정도 호재가 있는 그런 섹터들에서는 빠른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지금 한 5개월 정도를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한 차례 좀 만들어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화장품 데이터가 뭐 나쁘게 나타난다라든지 혹은 화장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국과의 교류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삐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미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뭐 반사수혜 이런 것들도 계속 시장에서 찾아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제 대미 관세에서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았다면은 다시금 뭐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라면은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삐아도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지돼야 되는 가격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호진 마스터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이에요. 지금 3시 17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매수 가능하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추천주, 공략주예요. 네,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요? 또 어제처럼 정치 테마주를 좀 가져와야 되나 혹은 좀 다른 섹터를 가져와야 되나 했는데 정치 테마주도 좋지만 네. 다른 테마주를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다른 테마주, 테마 네. 쪽이에요. 어디예요? 그렇죠. 테마. 네, 테마에 속하는데 오늘 이제 CJ 시푸드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가 철강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철강도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중국보다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유로 철강주들이 올랐죠. 뭐 넥스틸, 휴스틸 같은 종목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랐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수산물 관련주들이 이 이슈를 통해서 갑자기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조 시푸드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 수산물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CJ 시푸드이고 지금 차트가 나와 있을 텐데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전에 뭐 K푸드 관련들, 뭐 김 관련주 이런 것들로 좀 부각이 되면서 6,500원 부근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지금 이 바닥을 다진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다시금 이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고 또 관세와 관련돼서 재부각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붙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주들 그 가운데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지만 뭐 하루라도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이렇게 좀 다른 테마주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뭐 사조시푸드가 일단은 대장격으로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 수발 매매의 말씀을 드렸죠. 수렴과 발산. 그렇죠. 지금 CJ 시푸드 지금 자리를 보더라도 어때요? 이평선들이 완전히 지금 수렴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거래량도 오늘 뭐 한 200만 주, 220만 주 정도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뭐 전 거래일 대비해서 500%가 넘는 거래량이 좀 붙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전에 24년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은 양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지금 단기 고점 구간까지 딱 올라왔어요. 한 3,250원에서 3,300원 구간이 걸려 있는데 만약 이 상단 자리를 좀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런 기둥이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도 보면은 좀 가벼워요. 이제 막 1,000억 초반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자면 현재가 부근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00원에서 3,3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높게 잡았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에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한 3,750원. 그래서 이제 다음 매물대죠. 그 구간 하단으로 잡아봤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 조금 넘는 가격대로 잡았거든요. 2,900원으로 이제 잡았는데 2,900원이면은 이전 저점도 좀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한번 깨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구간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J 시푸드 받았는데요. 지금 자리 진입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목표가 3,750원으로 손절가 2,900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마스터님과 특징 테마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테마, 네.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정치 테마주죠. 결국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앞으로는 계속 될 거예요. 아마 대선 전까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 혹은 5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뭐 대선 출마한다라고 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이제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움직임을 좀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뚜렷한 후보군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막 이제 대선 출마한다 이렇게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인맥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나둘씩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인맥주들에서 또 차익이 쏟아지면서 정책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인맥주들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김문수 관련주라든지 뭐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에 이제 조국 관련주라고 불렸었던 그런 종목군들까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정치 테마주들의 관심이 크게 쏠려 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맥주들 계속해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종시 관련돼서도 지금 이슈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라테크라든지 뭐 건설주, 계룡건설. 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 또 계룡건설이 사실 어제까지만 상한가예요. 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을 해주지 못했어요. 어제 윗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렸는데 오늘 그 윗꼬리까지 잡아먹고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유라테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라테크. 네, 유라테크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뭐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네.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혹은 지금 단연 대장주들이 당연히 뭐 봐야겠지만 네. 만약에 상승분이 단기적으로 뭐 50% 혹은 70%그 이상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부대장주 혹은 다른 그 똑같은 테마 안에 속하는 그런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그 이제 소통방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이제 뭐 관련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은 좀 올려드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정리해서 보셔라.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대선 전까지는 끌고 가야 되고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뭐 알아야만 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원체 이슈가 될 법한 이야기들이 오가겠죠. 새로운 뉴스도 많이 탄생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손쉽게 어떤 종목이 어떤 이유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쉽게 대응도 가능하실 겁니다. 아래 QR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 강호진 마스터와 닿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특징 테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시간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오늘 두 번째 특징 테마 어디로 보셨어요? 사실 두 번째는 좀 제약바이오를 보기는 제약바이오. 했거든요. 오늘 굉장히 좋더라고요. 알테오젠인데 뭐 삼천당 제약은 쭉 빠지고 네. ABL 바이오는 호재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뭐 상이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뭐였냐? 시장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 주도 섹터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음.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대거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발생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이미 뭐 다 다 나왔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로열티가 얼마라든지 그다음에 마일스톤을 받으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던 재료인데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끌어올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결국에는 그냥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제 4조라는 숫자가 좀 찍혔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수급이 이동을 할 곳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지금 뚜렷하게 떠오르는 섹터나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호재가 있는 곳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거래일에 이제 점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매물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수급이 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쏠릴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초가 뭐 한 48,500원 정도인가요?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 제약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제 마감이네요. 마감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8일 화요일 시장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양시장 5% 넘게 빠졌던 우리 시장이었죠. 정치 테마주 외에는 오른 종목들을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4월 1일 그러니까 이 2분기에 들어설 때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2,500선대였습니다. 계속해서 2,600선을 두드리던 1분기였는데 지금 한 주 동안 300포인트가 반납이 됐죠. 어제 5% 빠지면서 2,300선으로 내려앉았던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힘을 붙이면서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결국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거의 회복하지 못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34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전거래 대비 0.2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마쳤고요. 코스닥의 힘은 조금 더 강하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반등세 보였고요. 똑같이 밀렸지만 1%대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에 비해서 오늘 회복을 거의 못 해줘서 아쉬운 감, 거의 다시 한번 하락하는 느낌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아쉽게도 오전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죠. 코스피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조 가까이 좀 매도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외국인 추가적으로 6천억 원 더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1,000억 원 덜어내면서 쌍끌이 매도세 보여줬고요.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6천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이 740억 원가량 팔자세 나타냈고요. 이 시장 안에서는 기관만이 1,500억 원 넘게 담아주는 모양새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또 700억 원가량 덜어내는 모습도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세 전쟁에 반도체가 좀 힘없이 밀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었죠. 4월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다라고 합니다. 어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오전장에 비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둘 다 거의 다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 잠정 실적이 심지어 호실적 어린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순조로운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좀 미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가 53,000원 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장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17만 닉스를 그래도 회복을 했었었는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다 축소를 하면서 16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으로 오늘 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LG 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잠정 실적 발표 나타냈고요. 오늘 상승폭에 있었었는데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증가세라고 하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1.55% 빠지면서 마쳤습니다. 종가 31만 8,000원입니다. 오늘 이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되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서 장 마쳤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상승 마감에는 성공을 했지만 강보합권에서 17만 9,2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향해서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하는 리포트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 둘 다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1조 원가량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도 오늘 좀 부진하게 0.35% 어제에 이어서 더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중 한 곳의 처방집에 등재됐다라는 소식 알려왔지만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하나 그룹주들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괜찮았었죠. 오늘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했다라는 소식으로 장 초반에 그룹주들 모두 다 날아올랐었고요. 더불어서 폴란드 방산기업의 폴란드 자주포 차체에 들어가는 4천억 원 규모의 구성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70만 원을 터치를 한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69만 8천 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네이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이버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6% 넘는 하락률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단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빅들을 만들어내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눈길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 10위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면서 또 오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키트루다 SC 제형화 계약과 관련해서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졌던 건 지난주였지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좀 7.45% 크게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제 종가가 36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2월 중순에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40만 원대까지 갔었던 알테오젠인데 지금 주가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냈네요. 2.38% 그리고 보합권 지나가면서 마쳤고요. HLB도 지금 계속해서 FDA 재승인을 지금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종가가 55,8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가 없다, 기대에 불만한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하락 전환을 하면서 내려가고만 있습니다. 저점 계속해서 깨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24만 원 간신히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요. 삼천당 제약이 많이 빠지고 리가켄바이오가 크게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희비가 강하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읽었을 때도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지만 ADC 플랫폼의 강자로 지금 많이 주목들을 하고 계시죠. 이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32일까지 열리는 미국 암학회에서 면역 항암제 포함한 5건의 전 임상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요점 암학회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으로 휴젤 그리고 코르티슈진을 강보합권, 클래시스는 약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두드러졌던 섹터 2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는 ABL 바이오가 홀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다 이끌어냈었는데 오늘은 엑셀 세라퓨틱스가 상한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엑세세라퓨틱스는 중국 블루메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T세포 배지의 중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이렇게 터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계약 체결한 블루메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히알룰로산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굉장히 좀 화답을 하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ABL 바이오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지금 이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GSK와 4조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던 거죠. 오늘도 15% 넘는 급등률 보여줬고요. 그 밖에 JW 신약도 10% 넘게 상승해주고 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큰 대장주인 한미약품이나 알테오젠도 7% 넘는 급등률 보여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좀 순조로운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조선기자재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조선기자재들을 향해서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또 갖고 와 주더라고요. 특히 한국카본을 좀 집중하는 리포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2027년 인도향 수주가 기대가 되면서 현 시점에 한국카본을 좀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7.78% 추가적으로 상향했고 종가가 17,31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 밖으로 세진중공업도 오늘 장 막바지로 갈수록 주가는 전반적으로는 내려앉았는데 세진중공업은 좀 올라가더라고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고마진 탱크 제작이 증가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오늘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잘 나가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엔진이 또 두드러지게 강한 큰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9% 상승했고요. HD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1승까지도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내일 시장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내일장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특징 섹터 살펴봤잖아요. 네. 첫 번째가 정치였고요. 두 번째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투자의 매력도가 높은 섹터를 말씀 주셨는데 세 번째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테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 이 종목도 테마성 성향이 굉장히 짙은 종목들인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종목으로 보자면은 최근에는 뭐 아난티나 일신석재 뭐 네. 요 두 종목이 이제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뭐 일주일 사이 그다음 12%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일신석재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지 않나. 일신석재는 한 17% 정도가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확실히 시장에서는 뭔가 이런 주도 섹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북한과의 뭐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이전부터 이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나왔을 때 이제 특정 후보군과 관련돼서도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면은 단순히 이제 뭐 트럼프 관련된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금 이전 고점 구간까지 좀 올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2,400원 구간을 좀 넘어서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항상 또 북한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관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과 관련돼서 항상 이 아난티가 좀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딱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6,500원 구간 상단을 돌파하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상단으로도 굉장히 좀 크게 열리게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든 혹은 트럼프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뭐 이전에 뭐 부각을 받았었던 뭐 철도주들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크게 필요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테마주에 돈이 쏠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죠. 기업 뭐 대표님이 나와서 관련 없다라고 해도 그냥 가죠. 가거든요. 사실 실적이 안 나와도 가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런 테마주들은 사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시장의 분위기 하나로 좀 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냥 시장에서 그렇다라고 하고 시장에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같이 올라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 주시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난티, 일신석재, 남북경협주 특징 섹터로 또 짚어봤고요. 하나 더 봐주신다면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뭐 어제 네. 시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무언가 반응이 나왔고 역시나 정책 테마주 쪽으로 묶이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제 AI 강국으로 뭐 만들겠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클라우드웍스가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고 있다. 심지어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점상한가를 네.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풀리지도 않았어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래도 조금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뭐 네. 이스트 소프트도 움직이고, 뭐 마음 AI도 움직이고, 뭐 솔트룩스도 요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특별하게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AI가 미래가 어떻고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들 실질적으로 뭐 어떤 단계에 와 있든 지금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게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무관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점상한가를 안 갔을 때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자리를 지켜줄 것이냐. 일단은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솔트룩스나 마음 A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솔트룩스가 이전에도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부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상한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좀 완전히 말랐다가 지금 이 반등과 함께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죠. 근데 이전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거래량만큼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혹은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 매물대 구간이 뭐 27,500원에서 28,000원 구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네. 한번 딛고 다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이때 큰 거래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밑에서 잡아볼 만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이게 앞으로 정책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뚜렷한 정책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 세종시로 이전한다라든지 뭐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뭐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네.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정 후보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게 그러면은 바로 정책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짚어봤는데 솔트룩스는 지금 자리 진입도 가능한 자리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딱 한 주의 중간이거든요. 수요일 전략 네.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은 요즘 그 일본 애니메이션 프로필 만드는 게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뭐챗 GPT 통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스즈메의 문단속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의 입단속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 이 글로벌 증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멈춰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저희가 뭐 이렇고 저렇고 떠들어봤자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한번 뭐 50% 추가 관세 부과해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또다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정말로 유예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이제 저희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하다. 수급.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구간에서 유입이 될 것이냐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 확인하는 거.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두 다 지금 저점을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캔들 몸통의 위치만을 봤을 때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변곡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은 네.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뚜렷하게 지금 호재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다려 보시자,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되겠죠. 두 가지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엔 이미 3월 달부터 계속해서 현금화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못 하셨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죠. 이젠 늦었다. 네, 지금은 굳이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내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전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살려면은 똑같은 돈으로 100주를 못 사거든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똑같은 물량을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물량을 넘겨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면 그냥 홀딩을 하셔라. 근데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소외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럼 결국에 정책 테마 네.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그런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내가 잘 버텨왔어요.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내가 가진 종목이 안 오른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몇 개월을 내가 놓쳐요. 기회비용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또 방송이 있는데 네. 그 방송 마치고 나서 8시에 또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들어오시면은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강호진 마스터 찾아오시면 되겠고 보이시죠? 정보방 이 QR코드 찍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같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마스터와 머니마스터 3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